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앤드류 밀러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2년 동안 110경기 이상 등판하면 실행되는 자동 실행 옵션이 있었는데요. 2019년 73경기에 나선 밀러는 2020년 37경기 이상 등판해야 했지만 60경기 단축 시즌이 되면서 기준이 14경기로 줄었고 16경기에 등판해 조건을 채운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00만 달러를 받고 뛰었지만 4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4.75로 부진했습니다. 자신을 원하는 팀이 없자 은퇴를 선언한 밀러는 아쉬움도 있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구단들에서 뛸 수 있었고 역사적인 유니폼들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을 얻었고 노조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밀러는 이번 노사협의 때 8명의 선수 실행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노사협의 때는 8명의 실행위원이 모두 반대했지만 30명의 구단 대표 중 26팀이 찬성을 해 26대 12로 통과한 바 있는데요. 8명의 선수노조 실행위원들은 앤드류 밀러, 맥스 슈어저, 프란시스코 린도어, 마커스 시미언, 잭 브리튼, 제임스 팩스턴, 제이슨 카스트로, 게리 콜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인 앤드류 밀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 제2의 랜디 존슨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2006년 드래프트에 최대어가 됩니다. 하지만 1순위 캔자시티가 앤드류 밀러가 아닌 루크 호체이버를 뽑고 그로 인해 커쇼를 뽑으려고 했던 6순위 디트로이트가 밀러로 바꾸면서 7순위 다저스가 커쇼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커쇼가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한 것과 달리 디트로이트가 마이너 11경기 만에 너무 급하게 올린 밀러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2007년 12월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미겔 카브레라를 데려올 때 앤드류 밀러를 보내게 됩니다. 말린스에서도 밀러는 좀처럼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커쇼가 첫 번째 사이영상을 따낸 2011년까지 앤드류 밀러의 성적은 21승 29패 5.79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밀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밀러는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보스턴은 선발로 쓰겠다는 생각을 접고 밀러를 불펜으로 보냅니다. 밀러는 밥 맥클레어 코치와 함께 와인드업 자세를 포기하고 슬라이더의 위력을 높이는 팔 각도로 바꾸는데요. 그러자 밀러는 정상급의 좌완 불펜이 됩니다. 2014년 마감 시한 때 볼티모어는 보스턴에서 밀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꼈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를 내주게 됩니다. 시즌 후 FA가 된 밀러에게 가장 좋은 제안을 한 팀은 휴스턴이었는데요. 4년 4,400만 달러 계약에 마무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러는 뉴욕 양키스와 4년 3,600만 달러에 계약하는 선택을 합니다. 양키스의 스프링캠프 구장이 집이 있는 템파에 위치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2015년 양키스의 마무리를 맡아 36세이브 2블론 2.04로 대활약을 한 밀러는 그러나 이듬해 마무리에서 밀려납니다. 아롤디스 체프먼이 왔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리툴링에 들어간 양키스는 마감 시한 때 체프먼을 컵스로 보내면서 글레이버 토레스를 얻었고 밀러는 클리브랜드로 보내면서 클린트 프레이저를 얻게 됩니다. 토레스가 양키스에서 성공한 반면 프레이저는 그렇지 못하면서 방출을 당했고 올해 컵스에 입단했습니다.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서 체프먼을 데려간 컵스와 밀러를 데려간 클리브랜드는 공교롭게도 월드시리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밀러는 돌풍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해설을 맡았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밀러가 5회에 등판했을 때 보스턴 존 페럴 감독만큼이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코디 알렌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밀러를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썼던 클리브랜드 테리 프랑코나 감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등판 시점을 7회 또는 8회로 국한하지 않고 멀티이닝까지 맡기는 엄청난 부담을 밀러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밀러는 월드시리즈 3차전까지 포스트 시즌 8경기에서 15이닝 27K, 7피안타 무실점, 1승 1세이브, 올드 노블론이라는 충격적인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밀러의 활약에 깜짝 놀란 여러 팀들이 멀티이닝 하이 레버리지 투수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후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우어가 드론 사고를 친 클리브랜드는
코리 클로버와 밀러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었고 1차전과 4차전에 이어 7차전에 등판한 클로버가 4이닝 4실점으로 물러난 경기에서 밀러도 2와 3분의 1이닝 4피안타 2실점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클리브랜드는 브라이언 쇼가 10회에 2점을 내주고 우승에 실패합니다. 2016년 양키스와 클리브랜드에서 10승 1패 12세이브 1.45를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을 포함하면 93과 3분의 2이닝을 던진 밀러는 2017년에도 뛰어난 활약을 하지만 프랑코나 감독의 혹사에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 놀라웠던 건 2018년부터 뚜렷한 하향세를 보인 밀러에게 세인트루이스가 꽤 좋은 계약을 준 거였는데요. 예상대로 밀러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2016년 밀러는 96마일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이 1할 5푼4리, 84마일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1할 6푼4리였는데요. 특히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밀러의 슬라이더는 좌타자는 물론이고 우타자의 방망이에도 걸리지 않는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볼 구속이 88마일, 슬라이더가 78마일로 내려오게 되자 더 이상 타자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코나 감독이 좀 아껴 썼다면 밀러의 전성기는 더 길었을 겁니다. 하지만 혹사 논란이 있는 투수들이 자신에게 영광의 시간을 만들어준 감독에게 대부분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밀러도 프랑코나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밀러의 은퇴 소식을 접하다 보니 2016년에 밀러가 던졌던 공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트레이드 소식도 있었는데요. 토론토가 랜달 그리치를 콜로라도로 보내고 외야수 라이멜 타피아와 아드리안 핀토를 받아왔습니다. 2002년생 이루수 유망주인 핀토는 제2의 알투베에 도전하는 선수인데요. 5피트 6인치 168cm의 키가 알투베와 같습니다. 지난해 루키리그를 뛰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먼 선수인데요. 콜로라도에서는 19위 유망주였습니다. 토론토가 그리치를 트레이드한 이유는 팀 내 우타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좌타자이면서 외야 수비가 뛰어나고 발도 빠른 타피아를 데려왔습니다. 타피아는 장타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20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쿠어스필드에서 뛰긴 했지만 지난 3년간 타율이 2할 8푼 1리로 나쁘지 않습니다. 2년 2067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그리치에 대해 토론토는 970만 달러를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요. 콜로라도는 그리치를 2년 1100만 달러 했으면서 쿠어스필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치는 에인절스가 2009년 드래프트에서 25순위 트라웃에 한 순위 앞선 24순위로 뽑았던 선수인데요. 데이비 프리스 트레이드를 통해 갔던 카디널스에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토론토에서도 장타력은 좋았지만 출루 능력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리치에게 토론토가 2019년 5년 5,200만 달러 계약을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었는데요. 조지 스프링어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크게 줄었고 결국 토론토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치기 빠져나간 지명타자 자리에는 일단 알레한드로 커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커크도 우타자인 토론토는 여전히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좌타자가 필요합니다. 신시내티는 토미 펜과 1년 75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내년에는 상호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리빌딩도 아니고 컨텐딩도 아닌 신시내티 행보는 늘중이 만만해 보이니 일단 도전했다가 안되면 7월 트레이드에 나서려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편 다저스는 헨스 알베르토와 계약을 확정하면서 맷 베이티를 DFA 했는데요. 베이티가 괜찮은 대타 요원이긴 하지만 포지션이 1루와 좌익수에 국한되는 반면 3루를 맡을 수 있는 에드윈 리오스가 어깨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베이티를 포기하지 않았나 합니다. 한편 포브스는 올해도 구단 가치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52억 5천만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오른 뉴욕 양키스, 2위는 35억 7천만 달러에서 40억 8천만 달러로 오른 다저스, 3위는 34억 6,500만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오른 보스턴, 4위는 33억 6천만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오른 시카고 컵스, 5위는 31억 7,500만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오른 샌프란시스코로 2위 다저스의 1.5배인 양키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예스 네트워크를 매각하면서 35억 달러를 챙긴 보스의 아들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화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